항상 collapsing I put up gentleman If you're unready We spend the night doing like 저희 this like 이제 that 2008년의 마지막 오픈 세미나고요. 그리고 12월을 이제 마감한다라는 생각으로 뭘 준비해볼까 주제를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테스트를 좀 그죠?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번 한 달은 테스트 백서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알아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가르치는 영어 교육 커리큘럼과 테스트의 어떤 관계들 커리큘럼 따로 테스트 따로가 아니라 어떠한 커리큘럼을 하면 어떠한 테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테스트 결과를 보면 어떠한 커리큘럼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요. 라이팅 테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이팅 테스트에 대한 거는 한 중반 이후에 내용이 좀 나오고요. 이제 중반 이전에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테스트 리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라이팅 테스트로 궁금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정기 세미나를 열고 있는 곳은 어디죠? 랭귀지 월드에서 하고 있는 오픈 세미나고요. 랭귀지 월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 교과서, 사전들 여러 좋은 교재들을 한국에 수입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의 기회와 더불어 그런 좋은 교재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과 함께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저는 랭귀지 월드에서 교육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정기 세미나를 1년 1월, 2월, 3월, 4월 쭉 하다가 여름만 저희가 한 달을 쉬었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는 곧 저를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본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저도 가끔 송구스럽더라고요. 저만 자꾸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조금 더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테스트 내용 말고 좀 더 뭔가 새로운 뭔가가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오셨죠. 그죠? 저도 새로운 뭔가가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뭔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첫 번째는 오늘 어제 발표가 있었죠. 그죠? 어떠한 발표가 있었어요? 국가 공인 영어 테스트 시험을 만들어서 그죠? 아이들에게 무슨 시험을 대체하겠다? 수능의 영어 시험을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럼과 동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 영어 시간이 어떻게 된대요? 더 늘어나요. 그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죠. 아니 이런 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늘상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그죠? 잘 할 수 있는데 바뀌면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테스트를 보게 할 것이냐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그래서 바로 어떻게 발표를 해요? 시간을 늘리겠다라고 당연히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더 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아마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이제 주로 테스트를 보는 아이들, 연령대 아이들 생각하면 어느 학년 아이들이 가장 테스트를 많이 봐요? 3, 4, 5학년들 가장 많이 보나요? 초등? 만약에 초등, 중등, 고등 전체 이제 대학생들까지 합쳐서 보면 어느 학년이 어느 연령대가 가장 테스트를 많이 보고 있나요? 대학생들이 사실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럼 대학생은 제외를 하고, 그죠? 초, 중, 고에서는 어느 학년이 많이 보고 있어요? 중학생? 초등학생. 그죠?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토익이나 토플 시험 많이 준비했고, 사실 초등학생들은 어떤 영어 공인 시험들이 거의 없었죠. 그죠? 근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해서 아이들이, 초등생들도 상당히 영어 테스트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Junior English Test. 초등생을 중심으로 하는 Junior English Test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아마 이 시험일 거예요. 그죠? 펠트는 워낙 일찍 나와서 많이들 학원에 알리고 이런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 방문해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학원 아이들도 한번 테스트를 시켜볼까 해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사실 펠트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초등 대표 시험하면 아마 펠트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이 테스트가 나왔죠. 그죠? 토셀이라는 테스트가 나왔어요. 토셀은 EBS가 그죠? 함께 개발한 테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등부터 해가지고 펠트도 그렇고 이제 성인까지 일반까지 올라가지만 초등 테스트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해가지고 아이들 학년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결론은 우리가 시험 영어 테스트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하나의 테스트를 가지고 그죠? 다양한 연령대별들이 다 했었어요. 그죠? 토익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성인 테스트인데 막 중등 그죠? 고등 당연히 하고 초등 고학년들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실력은 있지만 그죠? 학습력이나 아니면은 경험이 부족해서 이걸 다뤄본 경험이 부족해서 이 테스트하고는 결국 아이하고는 어떻게 해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개발된 게 학습자의 연령과 그리고 레벨에 맞춘 테스트가 바로 지금 현재 초등의 대표적인 테스트 펠트하고 토셀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알아보고 그리고 초등에서 이제 펠트 토셀을 쭉 레벨별로 이제 아니면 스텝별로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뭘로 가요? 펠트 스탠다드라는 게 있고 토셀도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테스트는 주로 이제 중등 이상 아이들이 보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초등 테스트하고 중등 테스트하고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학습력이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바로 writing test in IBT. writing test 여러 가지 사실 펠트 스탠다드에 제가 지금 스캔한 자료에 보면 writing test가 마지막에 세 문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같이 있다가 보시겠지만 그 세 문항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지금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라이팅 테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IBT처럼 그죠? 이러한 라이팅 테스트가 문제다. 어떻길래 도대체 IB 테스트에 있는 라이팅 테스트가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테스트를 준비하려면 도대체 우리는 what should we teach?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what should we read? 도대체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셨다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첫 번째 Junior English Test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테스트가 사실 뭐예요? Listening Comprehens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그죠? LCRC라고 해요. 가장 처음 보는 게. 사실, 대표적인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테스트에 아이들이 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 자신감을 갖고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어느 정도 테스트가 진행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아이들이 그 다음 보는 게 뭐예요? Speaking Test 하고요. 그 다음에 Writing Test를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사실 Listening, Reading, Comprehension 테스트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가 있나 주니어들이 볼 수 있는 게 보면 펠트가 쭉 이제 레벨별로 되어 있고요. 토셀이 쭉 레벨별로 되어 있습니다. 펠트는 키즈가 있고요. 주니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에 볼 수 있는 키즈 같은 경우에는 2급 먼저 보고요. 1급을 봐요. 그래서 펠트 키즈는 도대체 어떠한 것이냐. 초등 아주 저학년이나 아니면 혹은 미취학 아동들도 볼 수 있는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 제일 쉬운 테스트고요. 무엇을 물어보는 테스트냐면 어떤 파닉스, 영어의 단어를 읽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떤 발음과 파닉스, 스펠링, 그 다음에 그게 vocabulary로 연결되는 거를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온 테스트 중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쉬운 테스트고요. 그리고 가장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young learner가 볼 수 있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사지선다가 아니라 배려해서 어떻게 해요? 삼지선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지선다와 삼지선다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kindergartner하고 elementary student하고 테스트를 볼 때요. kindergartner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요. 얘가 너무 많아서 영어는 알지만 그 중에서 답을 골라내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급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테스트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이가 영어를 언제부터 했는데 도대체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아이들의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더라. 해서 삼지선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면 펠트 주니어 가면 이제 사지선다로 되겠죠. 초등 가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테스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가 중고등 대상으로 듣기, 읽기, 쓰기 평가 시험입니다. 그리고 토셀로 가면 EBS가 만든 거고요. 1학년, 2학년 대상, 3학년, 4학년 대상, 5학년, 6학년 대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 학습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끊어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 그리고 다루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테스트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레벨 테스트를 하자라는 게 바로 토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Junior, Intermediate, 그 다음에 Advanced를 해서 청인까지 이루어지는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또 있어요? 토익 브리지가 있죠. 그죠? 토익 브리지는 EST가 주관해서 만드는 거예요. EST가 뭘 만드는 또 기관이죠? IBT TOEFL을 만드는 그죠? 기관이죠. 그래서 이 EST가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17개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학평가 기관인데 조금 브리지니까 낮은 단계에서 중고등 아이들, 주니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실용영어 능력평가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JET 같은 경우에는 IBM 시사에서 토익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초등영어 능력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JET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킬별로 테스트가 좀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TELP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샌디에고 주립대 국제테스트연구원하고 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초중 대상으로 테스트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IET라는 테스트도 있죠. 그죠? 대원외고하고 조지아 워싱턴 대학이 한국어 외국어 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테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은상 뭐 이렇게 받으시죠 아마.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테스트들 여기에 지금 다 나온 거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테스트, 잘 알려졌다라고 생각하는 테스트만 골라낸 거예요. 이 이외에도 테스트가 많아요. 어떤 테스트 있어요? 탭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대에서 만들어낸 플렉스도 있어요. 그죠? 용인에 이제 만들어낸 외고를 들어가려면, 그죠? 외대에서 만든, 이제 뭐, 플렉스를 봐서 뭐,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테스트도 있고, 상당히 여러 테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펠트예요. 그래서 Practical English Level Test에서 아이들의 실용적인 영어를 묻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 펠트 키즈의 2급, 가장 낮은 단계죠. 그리고 1급.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주니어 테스트의 3급, 2급, 1급 공통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들이 듣기 영역, 그 다음에 읽기 영역, 그 다음에 쓰기 영역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거를 왜 봐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테스트를 보기 전에, 그죠? 테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알아야지 뭐가 잘 나오겠어요? 테스트가 잘 나오고 나의 영어 능력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가끔은 물론 그죠? 어느 정도 하고 있나?
해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테스트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그죠?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잘 준비를 해야 돼. 도대체 이런 테스트들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아이들의 어떠한 영역들을 테스트하겠다는 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펠트 퀴즈 2급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요? 파닉스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발음과 일치하는 알파벳 찾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들려주는 단어를 그럼 이제 전체 단어를 듣고 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나를 보고요. 단어를 듣고 그림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보고 단어나 이제 단어에서 좀 더 큰 크기 뭘로 가요? phrase, 구로 가죠. 구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문장. 이제는 문장을 듣고 그림 찾기. 그 다음에 반대로 그림을 보고 문장을 찾아내기. 그리고 마지막에 대화를 듣고 그림 찾아내기.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테스트를 본다 하면 이 정도, 그죠? 일단 발음, 알파벳, 단어를 듣고 그 단어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단어 혹은 구 듣고 찾아낼 수 있는지, 문장 찾아낼 수 있는지, 반대로 그림 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화까지 듣고 찾아낼 수 있는지. 여기서 대화라는 거는 보통 turn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짧은 거. A, B, or A, B, A, B 이렇게 되는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쉬운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봐야 할 게 이제 알파벳 없어졌죠. 그죠? 바로 단어를 들려주고 발음, 단어 찾기, 그 다음에 단어를 듣고 그림을 찾기,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어구 찾기 비슷해요. 그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나타낸 그림 찾기, 대화를 나타낸 그림 찾기,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적절한 대답 찾기가 마지막 부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펠트 퀴즈를 보면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많이 다루어 봤어야 돼요? 네, 이제 우리 얘기했죠. 그죠? 일단 알파벳 phonemic awareness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가 단어가 이 주제별로 영역별로 아이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단어가 뭐와 함께 연결이 돼야 돼요? 센텐스하고 함께 연결이 돼야 돼. 그게 같이 마찬가지 주제별로 뭐까지? 대화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를 A, B 하는 상황에서 What do you want for lunch? 하고 물어봤을 때, 그죠? 그걸 다뤄봤냐? 그러면 I want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problem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빈칸이 있겠죠. I'm sorry. 그래서 어떤 problem, 문제가 생겼을 때 I'm sorry 얘기할 수 있냐, 없냐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say please, please란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황에서 please란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thank you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어떤 거지, 이런 대화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어 봐야 돼요. 사실 이거 어디서 많이 하냐면 콜스북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하고 많이 체크를 해보고서 자꾸 아이들한테 listening test를 할 때, 그죠? 그림을 보고 대화를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걸 연습을 많이 시켰어야 된다. 그리고 콜스북 올 때 그런 콜스북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주니어를 가면요. 주니어에서는 단어, 문장, 대화, 그리고 대화에 대한 적절한 응답. 근데 이제 뭐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는 그림만 보여주지 않고 뭘 보여주냐면요. 도표나 어떤 테이블, 그래픽 오거나이저로 된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듣고 그것도 동시에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아이들이 뭘 많이 봐야 되냐면은 그냥 우리 늘상 listening test에서 뭐 communicative skill을 한다고 했을 때 A, B 중에 A가 대답할 게 무엇인가 이것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거와 함께 뭐가 나와요? 도표나 그림을 통해서 뭔가 더 플러스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꼭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3급, 2급, 1급, 그 다음에 스탠다드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비율이 높아져요. 점점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읽기 영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단어, vocabulary 나오죠. 그 다음에 문법성을 따져요. 그리고 문장 전체에 맞는 단어 고르기,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대화 꾸미기, 마찬가지로 A처럼 그죠? 뭐가 나와요? 시각 자료를 갖고 같이 reading passage와 함께 이해하는 법. 그리고 뭐 지문을 읽고 2개의 질문에 답하기. 그죠? 질문을 읽고 2개의 질문에 답한다는 거는 보통 한 지문에 하나의 질문을 한다는 거는 어떤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스키밍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심오한 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글의 맥락. 그죠? What is this passage about? 이 패시지가 뭐에 대한 건가요? 이런 부분이나 가끔 이제 그죠? 어떠한 스캐닝을 하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passage about 하고 스키밍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서 뭔가 분석해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쓰기 영역을 보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쓰는데 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시제, 인칭 변화. 초등 3학년은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parts of speech 우리가 이제 grammar 하면은 그죠? 품사라고 해요. parts of speech에서 보통 noun, verb, pronoun, adjective 그리고 adverb 이렇게 verb 제가 했나요? 이 정도의 parts of speech를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parts of speech들이 parts of sentence, 문장의 구조에 들어가면, 그죠? 뭐가 나와요? subject and predicate인데, 이게 2개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서로 agree 해야 돼요. 그죠? 수, 그리고 시제들이 같이 함께. 그게 3학년에 가서는 꼭 어떻게 해요? 80% 이상은 완성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3학년, 때는 주어와 동사가 agree 하냐, agree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온다는 거예요? 테스트.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에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테스트 볼 때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 하니까 초등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primary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야. 절대 매회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그 다음에 그것도 2번째 이제 문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각 자료와 함께 뭔가를 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기란 이런 부분에 3가지로 라이팅 테스트가 나와요. 어때요? 라이팅 테스트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 정도는. 예.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Junior English Test는요. 보통 의사소통 능력을 보고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기본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 3가지의 영역으로 반드시 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र्स북에서 conversation 어떤 주제에 관해서 school, in the school, school에서 나올 수 있는 conversation A, B, A, B, A, B, A, B 그런 것들을 많이 꼭 그죠?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가끔 선생님들께서도 그죠? 뭐 많이 쓰세요? 오디오 어시스턴트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상황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in the school, school에서 뭘 대부분 물어보세요? school object, 그죠? Which school object do you like? 그죠? 어떤 school object 좋아해서 my favorite school subject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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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 그럼 A가 그렇게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pause, 그죠? 해놓고 아이들한테 대답을 하게끔. 이런 것들 테스트 보기 전에 이런 몇 가지의 다뤄줘야 할 주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코र्स북을 보고 뽑으세요. 코र्스북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school이라 하면 뭐 이제 school activity 중에서 뭘 좋아하니, subject 뭘 좋아하니, 그 다음에 너는 몇 학년이니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아이들하고 그죠? 오디오 어시스턴트 테이프나 CD 다 있잖아요. 코र्स북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질문이 나오면 스탑해서 아이들한테 대답하게끔 그렇게 시키면 자연스럽게 listening LC도 준비가 되고요. 사실 이게 모두 돼요.
스피킹도 지금 테스트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펠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분해서 펠트 스피킹 테스트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보통 워밍 업 타임에는 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About yourself. 그죠? 너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About myself. 나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 아이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질문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콜스북에도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이유가 반드시 뭐예요?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이러한 주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해서 콜스북에 나온 거고, 그리고 배운 그거를, 그 주제들을 역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사실 안 납니다. 다 배운 것들이에요. 펠트를 우리가 보통 문항수랑 단어수를 보면 30문항에서 60문항, 여기까지가 이제 그죠? 키즈고 여기부터가 주니어에 들어가는데 30문항 정도는 아이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30문항이라는 거는 30문항까지 갈 수 있는 인내심. 테스트를 보는 동안 뭐가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준비 안 된 친구들 테스트 보면 어떻게 해요? 첫 테스트에서 굉장히 실패해서 2번 다시는 테스트 안 본다고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그죠? 테스트를 30문항을 볼 동안에 긴장감을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막상 생각 안 해보고 테스트를 무조건 보라고 그죠? 수험표 달고 들어와요. 그러면 중간에 울어요. 그걸 컨트롤 못해서.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 첫 번째 영어 테스트, 자기도 기대가 많고, 그죠? 부모님도 기대가 있고, 선생님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 둘, 세 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쉬운 거 나오면 이제 괜찮아요. 근데 어려운 게 나오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죠? 갑자기 탁 펜을 놓고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중요해요, 사실은. 내 아이가 미리, 그죠? 프리테스트로 30문항 정도 엄마랑 풀어보고, 그죠? 조금 약간 모의 테스트, 진짜 실전과 같은 상황은 조금 연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60문항까지는, 그죠? 봐야 하고 60문항이 됐다라는 거는 시간도 어떻게 해요? 테스트 보는 시간도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센텐스는 2개의 센텐스 5단어, 3개의 센텐스 7단어, 3개의 센텐스 9단어. 그래서 초등까지 15단어의 길이를 아이들이 센텐스를 테스트해서 보게 되고요. 토셀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죠? 6단어, 10단어, 그리고 절의 길이 15단어 제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10단어 같은 경우에는 등이 접속사로 연결된 경우 각절이 그죠? 10단어로 제한이 됩니다. and but, 그죠? and but이 나온다는 얘기고, 절의 길이에서 이제 종속절 that, when, where, because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15단어로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초등에서는 첫 번째 and 하고 but을 쓸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종속절 이런 것들 쓸 수 있냐 없냐 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자기 스스로 막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캐치해서 테스트 보기 전에 얘는 뭐 선생님이 많이 얘기해요. 사실 콜스북 시간에 and 쓸 때는 A하고 B하고 비슷한 경우 and 쓰고 but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다른 것들 반대될 때 써. 아무리 얘기해도 그죠? 막상 나오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미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시험을 보면 아는 만큼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사실 여기 토셀 테스트는 어떤 것인가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와요. 이렇게 테스트 하면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자 언어. 그죠? written, 그 다음에 spoken language를 테스트한다. 그래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마치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럼 테스트를 보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테스트는 어때요? Very integrated,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reading과 listening, reading과 writing, speaking과 writing, 그죠? 영역을 굉장히 통합을 시켜서 그냥 reading만 하고, 그죠? 그냥 writing만 하고 각각의 스킬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이걸 뭐 할 수 있는 사람?
통합할 수 있는 랭귀지 러너가 가장 영어를 잘한다고 봐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그요 통합하는 걸 굉장히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IBT 토플에 들어가면 그죠? 예전에 우리가 라이팅 하면 대부분 어떤 지금도 뭐 이제 논술 같은 거 쓰면 뭐 해요?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테스트는 9세대 테스트예요. 지금은 그렇게만 나오지가 않고요. 그죠? IBT 토플에서는 integrated task가 있어요. 그래서 one reading passage를 주고요. one listening passage를 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둘 다 요약해서 새로운 거를 그죠?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reading 할 때도 뭐를 해야 되냐면 take a note. listening 할 때는 더더욱 더 뭐 해야 돼요? take a note.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어렵고요. 물론 이제 IBT 토플 테스트에서도 에세이 같이 뭐뭐에 대해서 써라라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그죠? 그런 부분은 사실 별로, 그죠? 충분히 다뤄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integrated, 통합된 문제들이 가장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긴장감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두 개를. 내가 만약에 listening passage를 듣고 take note 하는 부분이 가장 뭐 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읽기는 읽기, writing은 writing, 그죠? 조금 그 다음이 읽고 writing 하는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고 그 다음 이렇게 좀 더 통합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토셀에 대한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피킹. 스피킹 테스트도 들어가면요, 인터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인터뷰를 그냥 대화로서만 보고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것도 9세대 스피킹 테스트예요. 앞으로의 스피킹 테스트는 첫 번째 웜업, 대화해요. 너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해라? 소개해라. 그래서 막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너 지금 자리 앞에 그림이 있거든? 그림 보고 그 그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한테 describe 해 하고 describing 시키고요. 그림을 보고 describing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옆에 reading passage가 하나 있거든? 그 reading passage 읽고 그걸 나한테 정리해서 이야기해줘. in a minute, 1minute 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스피킹이 그죠? 그냥 대화 형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통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셀에서 또 막 힌트를 막 주고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어떠한 주제들을 다뤄봐야 하냐. 이 주제에서 바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누적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1학년, 2학년은 기본 개인 가정생활에서 가족, 집, 취미, 신체, 건강, 운동, 생일에 대한 거는 주제를 다뤄봤어야 돼요. birthday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뭐예요? When is your birthday?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야기를 한 다음에 birthday party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how many candles do we need? 도대체 몇 개 필요한 거지? 이렇게 됐어요. 그죠? 8? 아닌가? 아니 8은 너무 적다. 헷갈리긴 너무 적죠 8은. 그러면 한 15 or 16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몇 살일까요? How old is he? 라고 나오거나, 그죠? 그래서 생일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화들, 운동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하면 무슨 expression하고 주로 연결이 되겠어요? Can you도 있고요. Do you like? 예. 어떤 운동 좋아하냐? 나는 이거 좋아해? 안 좋아해? 이런 게 대화로 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신체 나오면 뭐 나오겠어요? body part가 뭐랑? healthy. 건강에랑 문제랑 같이 어떻게 해요? 엮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어딜 가야 할까요? 뭐 이렇게 job하고 연결되고 딱
이제 그죠? 그렇게 어떤 병원에 가야 되냐 이런 것들 말하고요. 취미 당연히 무슨 뭘 좋아하니, 뭐 집은 그죠? 뭐 패밀리에 대한 것들 어디에 사니 뭐 그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것들 나오고요. 학교 생활, 학교 선생님, 친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학교 하면 subject, 그죠? 그 다음에 특별 활동으로 뭘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친구, best friend에 대한 거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누구시냐, 몇 학년이냐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리고 사회생활로서 계절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그래서 계절과 함께 뭐가 연결돼요? month가 연결이 돼서 문제가 나와요. 초등 저학년은. 그래서 October는 어느 시즌일까요? 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또 한 번 더 연결돼서 날씨를 막 얘기를 해줘요. 그죠? 이러한 날씨인데 지금은 어느 시즌일까요? 그 다음에 교통 반드시 나오죠. 그죠? 어디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빠를까 저게 빠를까 해서 트레인을 탈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막 이야기하는 문제. 음식도 뭐 어떻게 나와요? 예, like or dislike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order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그리고 물건 사기. 사회생활에서 물건 사기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샵에 갔을 때, 그죠? 직원은 뭐라고 물어보는지, 그리고 나는 필요한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산할 때, 그죠?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 돈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1, 2학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타로서 1, 2학년이라면 또 뭐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수, number, 그죠? 그 다음에 color, time, 그죠? 그 다음에,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position이, 그죠? 뭐랑 연결돼서? preposition하고 연결돼서 모양들, shapes, 그 다음에 animal, 기본적인 feeling, 감정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kindergarten부터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로하고 들어간 거고요. 3학년, 4학년이 되면 여기다가 플러스 학교 생활의 학업에 대한 것들. 뭐가 나와요? 3학년, 4학년이 되면 나 이번에 매트 시험 봤는데 시험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3, 4학년이 되면. 저학년보다는 3, 4학년이 되면 학업에 관해서 뭐 시험이 언제 있는데,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별 활동은 너는 뭘 하니? 그 다음에 사회생활로서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아이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학년이 바로 4학년 이상, 3학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캠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너는 그죠? 뭐가 될 것이니? 뭐 직업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1, 2학년 때는 이 사람은 무슨 직업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1, 2학년에 알아야 할 동식물, 그 다음에 기본적 감정, 감각, 개념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테스트 돼야 되는 부분이다. 5, 6학년 및 중학이 되면 이제 학교 생활도 같고요. 사회생활에서 이제 뭐가 플러스 돼요? 환경 문제가 들어가요. 예, 6학년, 그죠? pollution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꼭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다뤄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영미 문화. 미국에 가면, 그죠? 이러한 어떤 할러데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죠? 전 세계의 어떤 special days, holiday 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그거와 어우러져서 문화, culture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초보적 인문, 사회, 자연과학에 대해서 묻는, 다뤄봤냐 이거, 그죠? 학교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그죠? 사회, 과학, 인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다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학교, 한국어로서 된 걸 보면 이걸 이해하는데 이거 영어로 다 다루기란, 그죠? 시간적인 제약, 또 다뤄야 될 주제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코र्스북에서 넣어서 아니면 없으면 선생님이 플러스 시켜서 아니면 어머님이라도 안 배웠으면 이런 거를 책으로라도 골라서 다뤄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토셀 가면 그래서 크게는 없고요. 봐야 될 게
listen and recognize, listen and respond, listen and retell.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sentence completion, 그 다음에 situational writing, 그 다음에 reading and retelling, 10 questions 해서 이 부분을 listening and reading은 조금 했으니까 빼고요. reading and writing 부분을 보세요. 반드시 뭐가 나온다? sentence completion. sentence를 완성하세요. 이 부분은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situational writing. 그냥 매번 주제를 주고 라이팅을 시키는 게 아니라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황을 뭘 줘서 그림, 사진, 도표를 줘서 이런 걸 다루어 봐야 되고 글도 설명문, 대화문, 뭐 메뉴, 게시문, 광고, 편지 일기 등등 다 이런 것들을 뭐 해봤어야 된다? 써봤어야 된다. 다뤄봤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어서 우리 라이팅 할 때 그저 글의 종류 이거 다 다뤄봤니? 라는 부분 물어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보세요? reading and writing 부분만 보세요. sentence completion 10단어로 커지고요. 그 다음에 situational writing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하고 D 파트가 좀 나눠졌어요. practical reading and retelling 있고요. general reading and retelling 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른 영문을 읽고 그거를 내용을 파악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읽고 이해한 걸 글로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에 올라가면 completion, situational writing 같고요. 단어의 숫자는 계속 확장되고 있죠. 15단어. 그 다음에 reading and retelling, 그 다음에 general reading and retelling 이런 부분. practical, general 둘 다 뭐 해야 된다? 다뤄봐야 된다. 실용적인 어떤 커뮤니케이티브적인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기초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어떤 리딩들, 주제들을 다뤄봤는지 이런 부분이 두 개가 함께 테스트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들은요, 펠트, 주니어 1, 2, 3급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별 동영상 샘플은 이건 스피킹 테스트의 동영상 샘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스피킹 테스트를 급수별로 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셀도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의 정보를 얻으세요. 펠트 스탠다드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쓰기, 출제 유형,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단어 채우기,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문장 채워서 대화 완성하기, 사진 보고 단어로 문장 완성하기 쉽죠. 한번 이때 뭐를 평가 요소 하나, 어떠한 게 평가 요소냐, 어휘의 적절성, 그 다음에 단어의 철전 당연히, 시각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이해, 문장의 적합성, 문법의 정확성, 단어에 대한 이해, 문장 완성, 논리의 연관성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 이 이제 펠트 스탠다드에 나오는 라이팅의 그 길이라는 거, 써야 할 길이라는 게 대부분 원 센텐스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한 번 더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자료와 함께 그죠? 사용하세요. 어떠한 것들을 아이들이 해야 되는지 이렇게 빨간 박스에 있죠. 그죠? 이걸 놓고 반드시 테스트 준비를 주제별로 다뤄봤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걸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래서 사진 묘사 문제 들어가면 이제 sample 1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고 찾아내는 건데요. 어떠한 걸 테스트한다고 보면 될까요? 1하고 2도 그렇고요. 그죠? 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at the park. 그죠? 여기는 hill or mountain에서 어떠한 액티비티를 할 것이냐. at the park에서 뭐 하고 있어요? sitting on a bench 하고 있죠. 여기서는 climbing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뭐부터 보겠어요? 그림, 사진부터 보잖아요. 장소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액티비티를 정확하게 빨리 골라낼 수 있는지. 를 보겠다는 그런 거를 아이들이 많이 다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적절한 응답 찾기 문제 샘플 1하고 2를 보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나왔나 안 나왔나 한번 볼까요? 샘플 2에 뭐예요? shop. 그죠? at the shop. 샵에서 그죠? 뭔가 물건을 사는 것들. 샵에서 특히 뭐예요? 옷이나 shoes를 살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뭐예요? what size.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this? 그죠? 그 다음에 How much are they?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해주면은 뭐예요?
I will take them. 하면 계산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will this be cash or charge? 그죠?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서 cash로 할 건지, charge를 할 건지, credit card를 할 건지. 그래서 이제 standard 정도 나오니까 secondary에 나오니까 계산하는 뭐예요? 이 way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 I will put it on my credit card. credit card 계산할게요. 해서 credit card면 알겠죠. 그죠? secondary 알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어서.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간단한 대화에서 이제 질문을 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뭘 테스트 하겠다는 거 아까 주제들 나왔던 것들하고 연결해 보세요. 액티비티 그죠? 그죠? 나는 좋아해? 안 좋아해? cycling, riding a bike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죠? 헤어살롱에 가가지고 헤어살롱에 가면 어떤 것들이 나와요? What kind of hairstyle would you like to try it out? 그죠? 그러면 straight hairstyle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What about the length? 길이는 그죠? 이런 것들 나오는구나. 그래서 장소 어떤 place를 다뤄봤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problem and solution.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중등되면요. problem and solution. 그냥 평이한 어떤 situation을 주지 않고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상당히 많이 줘요. 그리고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 그죠? 어떻게 거기에 가야 돼? 이 버스 가요? 안 가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봤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어법 문제에서 sample 1. 아까 얘기 나왔었죠. 어법 문제 하면 뭐가 나온다? 시제, 수일치. Answer is 1. 뭐가 안 되니까? 시제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when I was a boy. 그죠? Sample 2. 뭐예요? 종속절. 그죠? I tried to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그죠? Not that he was saying. 무엇을 말하는지. 그죠?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try to understand 하는 거죠. 그래서 what로 해서 B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어휘 문제. 그래서 이제 secondary에 나오는 단어 중에 확장돼야 될 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행을 가거나 plan traveling 할 때 반드시 뭐예요? book 이란 단어가 나요. book a holiday. Did you book it? 이렇게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book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vocabulary? secondary, 중등에 나오는 vocabulary. 이 vocabulary를 확장했냐, 배웠니, 안 배웠니 이런 단어들 나오고요. 여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중등,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job에 대한 것들을, 그죠? 다뤄봤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working lives에 대해서 people no longer expect to be employed, 그죠?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냐. employee, job, 이런 거를, employee를 다뤄봤냐, 동사를 안 다뤄봤냐. 이거 secondary에 반드시 나오는 기본 확장해야 될 거예요. reading passage,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글들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어렵지 않고, 그죠? 문제는 이런 차트를 보고 잘 할 수 있는지. 중등이라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지가 않고요. 지금 스탠다드 1급이거든요. 상급, 2급, 1급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죠? 초등 4, 5들이 스탠다드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특히 어머님이나 선생님은 뭘 많이 다뤄주셔야 돼요? 예, 도표, 그죠? 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다뤄주세요.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문장을 써서 대화 완성하기, 그죠? 우리가 흔히 다뤄봤던 문제고요. 이게 바로 지금 스탠다드 급수가 1급에 나오는 라이팅 문제예요. 샘플 1, 제시된 단어를 사용해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세요. 그죠? What is he doing? 답 줬어요. 제시어. Pipe, front, bookshelf. He is playing a pipe in front of bookshelf. Yeah. 이거요. One sentence writing. 그죠? 그림을 보고 뭐 할 줄 알면 돼요? Describe 할 줄 알면 돼요. 여기도. 샘플 2도 그래요. 제시된 단어를 사용해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시오. Please describe the picture. 해서 제시어 chairs pile against. The chairs are piled up
against the world. 그죠? 이거죠. 어렵지 않죠. one sentence writing. 그죠? 충분히 아이들이 쓸 수 있는 writing이었어. 다만 이제 펠트 스탠다드처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테스트는 이렇게 one sentence 안에서의 어휘의 적절성 아니면은 문법, 그죠? 그다음에 word order, 단어의 순서들이 잘 이렇게 제대로 배열이 됐는지 이 정도만 보는 정도의 테스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그죠? 좀 더 나아가서 IBT 테스트 안에서 writing은 어떤 문제냐? 첫 번째가 two task가 있는데요. 첫 번째 one integrated test하고 one independent test. 그래서 integrated test가 아까도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one reading passage를 듣고 그리고 one listening passage를 one reading passage를 읽고 one listening passage를 듣고 그거를 정리해서 질문에 대한 writing을 쓰시오라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그죠? 이 위에 있는 게 지금 integrated task 할 때의 순서고요. 이게 지금 independent task 할 때의 방법이에요. 뭐가 나와요? 첫 번째 note, 두 번째도 note. 각각의 read, listen 할 때 taking a note, take a note, note 해라. 그죠? 그래서 plan before you write. 네가 쓰기 전에 plan하고 write a topic statement and write a unified supporting paragraph. 그 다음에 review sentence structure, not grammar first. 첫 번째는 여기서 IBT TOEFL 테스트에서 요구되는 writing은요, grammar 실력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paragraph의 구조가 얘가 지금 어떠한 구조를 쓰고 있냐와 그 sentence structure 그리고 그 paragraph 구조에 따라서 vocabulary의 배열이 달라져요. 예. vocabulary가 그냥 vocabulary가 생각나서 writing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만들어 놓고 그죠? paragraph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럼 이 vocabulary를 어디에다 넣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죠? make a strong point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네. coherence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뭐는 사실 되었어야 되니까 그래머 실력은 어느 정도 동반이 되었으니까 이걸 마지막에 체크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이게 여기 어디가 있어요? 한 4번에 가 있을까? 사실 topic statement 이런 거보다도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래머만 계속 선생님들이 체크를 뭐 할 때 그 이제 라이팅 하면 맨날 이거를 많이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오히려 이거를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못 다뤄봤기 때문에 이거는 다루지도 못해요 지금. 근데 오히려 이 배점이 훨씬 뭐 하더라? 높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independent task인데 plan before you write and write the introduction and write unified supporting paragraph, connect the supporting paragraph and write the conclusion. 그죠? beginning, middle, end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서 가고요. 그다음에 review, sentence structure and review grammar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까가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가 이제 integrated task에서 나오는 게 reading passage예요. 왜 이렇게 박스들을 많이 해놨냐, 그죠? 리딩을 할 때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부분. 사실 bold, 두꺼운 단어들은 몇 개가 있어요? forecasting, hindcasting, 그 다음에 proxe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단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는 곧 중요한 이 paragraph의 구조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forecasting, hindcasting 보면서 딱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beginning part의 이 paragraph의 구조가 뭐다? compare and contrast. 그죠? casting 한다는 거는 날씨를 예보하는 건데 for 하면 before이죠. 아니 그 미래죠. 그죠? 그래서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ecasting은 일기예보를 미래에 대한 future에 대한 걸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behind 할 때 막 그런 느낌을 받으면 casting을 하는데 어디에? 과거에 casting을 하는 게 과거의 날씨를 역추적 반대로 하는 게 바로 뭐다? hindcasting이다라고 두 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proxies가 뭐냐라는. 앞에 대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나중에 proxies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건지. It is common knowledge that forecasting is an attempt by meteorologists to determine what weather will be like in the future. Hindcasting is the opposite of the forecasting, an attempt to determine what weather was like in the past. 그래서 바로 두 개를 설명할 때 그죠? 내가 뭔가 어려운 forecasting, hindcasting 이렇게 할 때 뭐의 방법을 썼다? compare, contrast 하니까 상대방한테도 어떻게 해요? 바로 이해가 되죠. future 하나는 past. 근데 그걸 누가 주로 많이 썼어요? meteorologist들이 썼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박스를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meteorologists wish that records of weather had been kept in full for at least a few millennia, but it has been only in the last century that detailed record of the weather have been kept. 그래서 과거의 날씨를 보려면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죠? 수백만 년의 기록을 보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어느 정도밖에 없다? Last century, 그죠? 19세기, 18세기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us, meteorologists need to hindcast the weather and they do so by using all sorts of information from other fields. So using information. 뭔가 information을 사용하는데 어디에서부터 as diverse as archaeology, botany, geology, literature, and art에서 information을 가져온다라는 거 box가 되죠, 그죠? 그리고 these pieces of information from other fields that are used as a basis for drawing conclusion. 첫 번째는 주로 이제 forecasting, hindcasting 나왔지만 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서 뭐가 더 핵심이에요? hindcasting, 동그라미. 그럼 I는 두 개가 compare and contrast 했지만 what is this author talking about? 둘 중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바로 뭐다? 테크닉이 proxies.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IBD TOEFL writing, reading 하고 taking note 하려면은 그죠? 맨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paragraph에서 구조가 어떻고 뭘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이 author이 어떠한 단어를 제시했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해요? 일치해요. 그러면 그걸 먼저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뭔지를 먼저 체크하다 보니까 이 구조가 안 보이고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로 된 구조로 보이는 거야. 나는 이 reading passage가. 그래서 지금 이제 중등 이상 되는 아이들부터는 이런 방식의 reading passage train을 받아야 돼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 passage에서 이거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뭘 얘기했대요? 이런 식으로 compare and contrast를 썼다. 원래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past, weather인데 미래에 날씨가 어떨 것이다 예견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weather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야. 이걸 확실히 아이들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그래서 그럴 때는 뭘 해야 된다? 과거에는 날씨의 기록이 없으니까 using information을 끌어모으는데 어디에서? 여기에서 give example 줬죠. 그죠? 쭉.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example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끌어모은 걸 가지고 반드시 뭐 했다? draw conclusion, 결론을 냈어요. 그죠? 그래서 weather이 어떻게 됐었구나라고 하는 그게 바로 뭐다? proxie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ading passage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proxies, 테크닉 테크닉을 소개하죠. 그 테크닉을 소개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어요? hindcasting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hindcasting 소개하기 위해서 compare and contrast를 쓴 거고요. 이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구조를 파악해서 그죠? vocabulary를 아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에 의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려봐야 돼요. 내가 taking note가 글씨만 쓰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글의 구조를 visual thinking으로 나타내는 게 사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아 이런 구조네 뭐 그죠? 사다리가 아니라 이런 그죠? 트리 구조를 써서 해도 괜찮고 이런 걸 써서 해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비주얼하게 드러내놓은 다음에 그러면 노트 테이킹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istening passage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바로 listening passage가 나오죠. 그래서 professor이 이제 얘기를 해요. Now, let me talk about how hindcasting was used in one particular situation. This situation has to do with the weather in 17th century Holland. It appears from proxies in paintings from the time by numerous artists that the weather in Holland in the 17th century was much colder than it is today. 17th century paintings show really cold winter landscapes with huge snow drifts and ice skaters skating on frozen canals. Since it's unusual today for snow to drift as high as it is in the painting and for the canals to freeze over so that skaters can skate across them, so they are in the paintings. These paintings appear to serve as proxies that demonstrate that the weather when the paintings were created in the 17th century was much colder than it is today. 해서 세컨을 들어보면 이제 그죠? 마찬가지로 다 쓸 생각하지 말고 훈련을 아이들이 많이 해야 하는 게 딕테이션을 하나하나 단어를 다 받아 쓰는 연습이 아니라 이거는 뭘 필요하는 거예요? taking note, 노트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때 단어로만 이렇게 쭉 하지 말고 뭘 써서 어떠한 visual thinking 구조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서 들으면서 첫 번째 이제 talk about, let me talk about 하면 그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때 바로 let me talk about 그 다음은 쭉 하세요. How hindcasting was used in one particular situation. 어떻게 사용됐는지 직접 그죠? 한 situation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17th Holland weather. 그죠? 17세기의 홀랜드의 weather이 어떻냐? 어디서 알아냈어요? 페인팅에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the author, the professor gave them two examples. One, snow drifts. Example two, ice skaters on frozen canals. 그래서 we can get conclusion this one. 그죠? proxies 통해서 그죠? conclusion 낸 게 바로 last sentence예요. 그죠? 17th century가 훨씬 지금보다 추웠다라는 부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들은 그죠? note taking 한 걸 가지고 첫 번째는 테크닉인 뭘 얘기하고 있어요? proxie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weather를 어떻게 과거의 weather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listening passage에서 직접 그죠? example 하나를 그죠? particular situation을 줘서 얘기한 게 17th century's Holland다. 이게 지금 가장 잘 핵심 우리가 문맥에서 파악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두 개의 노트 한 거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Plan what you write. 플랜 해야죠. 그죠? Plan what you write.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플랜을 짤 것 같아요? Reading passage는 이런 거고 그죠? Listening passage는 이런 얘기를 했다. 라는 statement, 그죠?를 먼저 주는 거. beginning의 statement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테크닉이 뭐고, proxies고, 그 테크닉을 쓴 어디요? 17th century 홀랜드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래서 결론, proxies에 의해서 뭐예요?
17th century Holland weather is much colder than it is today. 지금보다 훨씬 춥다라는 걸 얻을 수 있었다. 이 연관성이다라는 거를 beginning, middle, and plan what you write를 한 다음에, 그죠? 그럴 때 마찬 plan what you write이라는 거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그렇게 플랜 됐을 때 무슨 vocabulary가 여기에 들어갈 건지, 어떠한 구조에 의해서 이 vocabulary가 들어갈 건지가 플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플랜만 대강 beginning, middle, and 이런 내용 써야지 그 바로 라이팅 하면 vocabulary까지 골라놓지 않고 라이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중간에서 막혀가지고 시간 초과돼요. 그래서 이 plan what you write이라는 거는 플랜을 짜놓고 옆에 뭐까지? 단어까지 그 구조에 맞춰서 이거 쓰고 이 순서도 그 단어를 쓰고 이 단어 먼저 나오고 이 단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지 한 세 패러그래프에 그죠? 이 짧은 이 정도의 라이팅이 나옵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statement 이런 이제 statements를 쓰는 거죠. 그래서 in this set of material the reading passage discusses a technique used by meteorologists, and the listening passage provides an example of this technique from 17th century Holland. 한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주고 그게 proxys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roxy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두 번째 listening passage에서 직접 보여줘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쓰는 첫 번째 start를 뭘로 해요? statement의 폼을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integrate 된 IBD TOEFL writing은 in this set of material, 그죠? The reading passage는 discuss a tex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nd the listening passage provide. 그래서 두 개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나머지 하나는 뭐를 제공한다. 그래서 discuss, provide 이런 단어들 구조 아시죠? 그죠? 하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하나는 그거를 그죠? 지지해주는 예를 드는 supporting하는 provide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돼요. 네. 너무 조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statement를 시작하면 되고요. 그래서 provide 반드시 뭐 해야 돼요? example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integrate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죠? 사실은 reading 하면서 다뤄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What should we read and write? 도대체 우리가 뭘 읽고 쓰면 되냐라고 했을 때 초등 5,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물론 계속해서 픽션도 중요하지만 그죠? 뭐에 대한 포션을 늘리세요? non-fiction에 대한 포션을 늘려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읽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 the problem is how to read. 문제는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냥 그죠? 소설 읽듯이 사실 읽으면 안 되고요. Could we live on the moon? 제목에서도 보였지만 그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moon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또 키예요? live. 그죠? 그냥 moon이 뭐냐만 얘기하는 게 moon에서 살 수 있냐 이 두 가지가 키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뭘 사용해라? reading 할 때 use the table of contents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use table of contents 할 때도 아이들하고 visual thinking을 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터를 준비하세요. 하이라이터 준비해서 여기서 우리가 what are we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The moon highlight. 그 다음에 그래서 moon 한 다음에 air, water, food, weather, and gravity 얘기하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life on the moon. 이게 conclusion이에요. 네. 그래서 앞에는 뭐예요? moon에 대해서 소개하는 moon이 어떤 건지를 얘기하고 중간에는 뭔가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없을까네. 이런 구조를 계속 아이들한테 좋은 글의 구조를 볼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 비주얼 띵킹을 시키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직접 패러그래프 들어가면서부터도 계속 얘기해야 돼. 만약에 if we talk about moon, what can you talk about? 여기서는 can live or not. 그죠? 살 수 있냐 없냐. 그래서 live there. 그래서 살 수 있냐 없냐 그러면은 누가 사는 거예요? People from Earth. 지구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that's the key.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live there. 살 수 있냐 없냐? 누가? People from Earth. 이렇게 두 개가 반드시 하이라이트 돼야 되고요. moon에 대해서 알려고 뭘 했어요?
그죠? discover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use telescope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문에 대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뭐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이 구조예요. 두 번째는 직접 간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공부했고요. 두 번째 구조는 직접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astronaut. 누가 가냐? astronaut에서 누구누구 직접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astronaut이 누구예요? First people to set foot on the moon. 이 구조가 보여야 돼요. 사실 여기에서 내가 아는 단어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about moon,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문을 알 수 있는 거는 공부해서 텔레스코프로. 두 번째는 직접 가서 누가 이렇게 그 안에 누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걸로 이제 심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다음 옆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뭘 해야 돼요? 문에 가서, 그죠? 뭘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죠? exploring and collect. 뭔가를 수집을 했어요. exploring, collect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심은 게 뭐야? 뭘 collect 해왔냐. 그죠? rock and soil collect 해왔다. 이런 건 두 번째. 중요한 information이 아니라 이게 가장 뭘 했냐. 문에 가서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알아낸 게 뭐예요? Moon is different from very different from the earth. 그죠? 굉장히 틀리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틀리다라는 건 이제 어디에 나오겠어요? middle. 그죠? 틀리다라는 걸 하나하나, 틀리다라는 거 하나하나 보여주려고 봤더니 다시 일로 오는 거야. table of contents를 봤더니 뭐가 틀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air. 그죠? air on the earth, air on the moon. 그죠? 그 다음에 water on the earth, 그 다음에 water on the moon. food on the earth, food on the moon. 그 다음에 weather on the earth, weather on the moon. gravity on the earth and gravity on the moon. 쭉 계속해서 나오는 air, water, food, weather, gravity의 구조가 뭐예요? compare, contrast. 지구에는 이런데, moon은 이러네, 지구는 이런데, moon은 이런, 이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쉽죠?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 리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미드 파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IBT 토플에서 주로 뭘 준대요? Supporting, detail, or example 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less important,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리딩 할 때 똑같이 각각의 every page or every paragraph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beginning part, 그 다음에 ending part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middle part로 supporting detail로 가세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을 하면 그래서 air 같죠? 그죠? 왼쪽 페이지는 air on the earth,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air on the moon. compare and contrast. air이 뭐냐? 그러면은 people need air to breathe. 그죠? 첫 번째 얘기해요. 그래서 air는 뭐래요? gases. gasses가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하게 이렇게 mixture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그 중에서 air 중에서 가장 중요한 oxygen. oxygen 왜 중요하냐면 그죠? oxygen is the gas that our bodies need to stay alive. 사는데 꼭 필요한 oxygen. 근데 그게 earth에는 어떻게 해요? plenty of. 굉장히 많아요. 그죠? It's all around us. 근데 오른쪽에 갔더니 moon 그죠? moon 했고 뭐예요? doesn't have.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carry oxygen 했어요. 이 구조예요. 계속 air는 뭐고 moon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엔 뭘 해요? 해결했던 방법을 줘요. 그 다음에도 water, 그죠? water는 어디 뭐 지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굉장히 많아. 근데 우리 살려면은 뭐가 필요해? water 반드시 우리도 필요하지만 animal도 필요하고 plants도 필요해.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moon, water 지금까지 발견된 적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얼음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없어. 그 다음에 구조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carry. 그죠? water도 가져갔어.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air, water 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food 하면 얘기해 볼까요? 그럼 food도
여기도 우리는 살려면 food 필요해. 그죠? 그래서 food은 주로 뭐 animal도 있고 plant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지구에는 있어. 그런데 어디에는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이 가져갔어. 어떠한 food을 가져갔는지를 example 보여줘요. 그리고 마치 계속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엔딩을 볼까요? Life on the moon?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문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죠? 만약에 one day people may decide to move. 간다고 그죠? 다 이주한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people may learn how to make or transport the air, water, and food they would need there. They may also learn how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heat and cold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perhaps we could live on the moon one day. What do you think? 그 다음에 would you want to? 라는 것들. 이러한 글 가지고 상당히 그죠?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reading passage가 이제 하나의 책이 되는 거죠. 그죠? Life on the Moon. 그 다음에 텍스트 다른 책을 찾아서 그죠? 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뭘로 주면 돼요? 오디오 텍스트로 짧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서 써보세요. What do you think? Would you want to live on the moon?을 라이팅으로 쓰게끔 아이들한테 하면, 그죠? 아이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reading으로부터 얻은 note와, 그죠? listening으로부터 얻은 information, note를 어떻게 해요? 결합을 시켜서 내가 문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서 beginning, middle, end로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라이팅 시험의 준비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멀리 느껴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리딩 시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하면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충분히 있다. 아니면 뭐 완전 해결은 아니어도 뭘 시킬 수 있어요? 준비를 시킬 수 있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what should we teach? 결국 문제는 테스트가 아니라 그죠? 테스트를 하기 전에 무엇을 배워야 하고 what do we have to learn? or what do we have to teach them? 뭘 가르쳐야 되냐라는 부분을 보면 language skill로도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skill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걸 점점 어떠하게 통합시키는 문제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들어간다? 컨텐츠, 내용들이 들어간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 주변, 가족, 주변 생활,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생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주제들을 다뤘는지. 그래서 책을 고를 때 Language, Art, Math, Science, Social Study, Music, Art and Craft, PE, History,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어떤 포인트에서 Vocabulary, Comprehension, Reading and Writing, Connection.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Writing이란 결국 그죠? reading의 힘과 맞물려요. grammar and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주제에 맞춰서 conversation 많이 다뤄봤지만 테스트 하기 전에 한번 꼭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테스트 실력들이 거의 그죠? 많이 좋게 만점은 아니지만 만점에 주는 실력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미리 테스트를 보기 전에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게 이 중에서 가장 되게 빨간 걸로 표시해주고 싶었지만 그게 안 돼서 entertestco.kr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그렇게 테스트를 준비해주는 사이트가 나왔어요. 영어 시험 보려면 이 사이트를 가세요. 엔터테스트 하면요. 직장인 취업, 입시 유학, 주니어 인증, 스피킹 라이팅, 열공존, 커뮤니티 해가지고 다 나누어져 있어요. 직장인은 어떤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유학 때 필요한 테스트들 그 다음에 주니어 인증 테스트는 모두 있는지 각각을 가서 그죠? 이 모의 테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 출제 위원들 여기를 출제했던 부분들 이 이제 유명하신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 테스트를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 직접 출제를 해가지고 비슷한 경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테스트를 모의 테스트를 보면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동영상 강의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설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왜 나왔는지 설명도 해주고 그런 테스트를 준비하는 사이트가 오픈이 됐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할인권도 있죠. 그래서 이용하셔서 한번 어떤 건지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테스트 시험 임박 D7 테스트 해가지고 어떠한 테스트를 지금 앞으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안에 어떠한 테스트 일정들이 있는지를 보고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테스트고요. 그리고 또 열공전에 들어가면 데일리 실전 테스트, 빈출 단어 퀴즈, 스피킹 클리닝, 라이팅 클리닝 이런 것들요. 직장인 취업 실전, 비즈니스 영어, 뭐 이렇게 주니어 기초 탄탄 스터디 쫙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뭐 워드 파파라치, 청취 대마왕, 영타킹, 예. 테스트가 이제는 어떠한 테스트? 이제 페이퍼 테스트가 아니라 그죠?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두 중요해요. 영타 실력도 중요해져요, 점점. 그래가지고 영타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타 이런 게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프리이니까 열공존은 다 프리존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셔가지고 테스트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예, 많이 들어가서 로그인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떨어졌네요.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에 대해서 특히 라이팅 테스트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좀 아직도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IBT 라이팅 테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단어 뭐 어떻게 스킬별로 해볼까 했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 그죠? 정말 리딩 실력이 제대로 되는 아이들, 글의 구조를 잘 갖고 있는 아이들, 그게 보캐블러리와 함께 결합했을 때 라이팅이 잘 나오더라. 그래머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그게 가장 배점이 높아요. coherence. 그리고 그렇게 되면 vocabulary도 right words가 들어가게 돼요. 그 연습을 하게 되면. 그래서 reading과 vocabulary, writing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아이들을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티칭에 대해서 자신감을 키우고 내 스킬, 티칭 스킬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과정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6기 프로그램이 지금 1월에 들어가 있는데요. 화요일 날 영어 독서 지도사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 독서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독서를 해서 어떻게 critical thinking을 해서 지금같이 라이팅으로 갈 것이냐, 토론 중심의 독서 지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사고하는 단계들을 다 보여드리고요. 그때 던질 수 있는 선생님의 talking, questioning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단계별로 되어 있는 독서의 중급 이상들을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잘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유치부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 early childhood 같은 경우에는 이 cross curricular가 굉장히 강하셔야 돼요. math, 그죠? 아니면은 art and craft. 그리고 PE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죠? 연결돼서 그 부분이 가장 커리큘럼 많이 되는 게 바로 킨더가르튼이거든요. 그거의 노하우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 라이팅 전문가 과정이 있고요. 스토리텔링 전문가 과정. 스토리텔링도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스토리를 어떻게 분석해서 정말 good storyteller라는 건요. 그 스토리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줄 아는 스토리텔러가 진짜 good storyteller거든요. 그러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교과서 과정은 reading에다가 language art, grammar나 vocabulary, sentence structure, writing을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reading만큼 그 language art 부분의 포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 이상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티칭을 말씀을 드릴 거여서 저희가 준비한 5가지의 과정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인터넷에 들어오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2008년 오픈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돌아가세요.